다섯 번째 이야기, 꼼꼼한 아이인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만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다, 꼼꼼하다. 꼼꼼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계획적이다? 계획적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리를 잘한다. 이 두 가지가 아마도 가장 꼼꼼함의 대표적인 센텐스일 거예요. 자, 그런데 계획적인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정리를 잘하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계획적인데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파괴죠. 우선순위의 파괴. 이 파괴라는 게 뭘까? 잘못된 정립이죠. 잘못된 정립. 그렇다면 유추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주도적이지 않는다. 자기주도력이 발휘가 안 되고 있다. 이걸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또 하나. 정리를 잘하는데 공부를 못한대요. 이것도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력이에요. 그죠? 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표현력이죠. 글로 표현하는 것도 표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잘하는데 꼼꼼하대. 그렇다면 정리를 잘하면서 꼼꼼하다고 하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잘하고 꼼꼼해서 글로 정리하는 것이 표현력이 괜찮네. 그런데 왜 공부를 못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하고 꼼꼼한데 글로 정리도 하고 표현력도 글로 표현하는 표현력이 나쁘지가 않아. 그런데 공부를 못해. 야, 이 케이스가 제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의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 짝꿍의 케이스가 생각보다 현실 세계에서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정리를 잘한대요. 글로 정리하는 거 정말 장난 아니었었어요. 제 짝꿍이. 예. 그런데 거의 전교 거의 맨 끝쪽에 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글로 정리하는 것이 환상적이었어요. 이 정도 노트 필기면은 대부분 서울대 갈 정도였었어. 그런데 이 글로 정리하는 이 기술이 정리하는 기술이 훌륭하고 좋은 거 맞죠. 그런데 2차, 3차 혹은 중간에 처음에 1차라고 하는 학습 행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글로 정리합니다. 글로 정리한다. 나 1차 때 예습이 되어 있던 아이였나요? 혹은 글로 정리하는 게 1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글로 정리했어. 그러면 2차 복습이라는 과정을 거쳤나요? 3차라고 하는 복습의 확장을 했나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저 같은 아이들은 예를 들자면 예습형 아이거든요. 예습을 할 줄 아는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이때 저는 메모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메모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혹은 암호를 남기는 듯한 느낌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교과서를 리딩한다, 자습서를 푼다 라고 했을 때 개념 정리를 할 때 무슨 행위를 하죠? 밑줄 긋기라는 걸 하는데, 그죠? 밑줄 긋기라는 걸 하는데 이 밑줄 긋기를 할 때
어떤 거에 밑줄을 긋나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아이들도 현장에서 코칭하면서 이 미션을 주면 좀 모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를 밑줄을 긋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대체 뭐지? 좀 두껍게 써져 있는 글씨들인가? 아니죠. 교과서나 자습서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어휘들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밑줄 긋는 거의 시작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밑줄 긋기의 핵심은 구분이에요. 구분과 구별이에요. 이 구분과 구별을 하는 연습을 예습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예습이 안 된 아이들은 글로 정리하는 이 행위를 예습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 예습 행위를 하면서 이 구분과 구별을 할 줄 아냐 하면서 하냐 이거죠. 아니죠.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꼼꼼해요. 글로 정리하는 것도 잘하는, 그러니까 글로 정리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꼼꼼해 보여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요? 맹목적인 학습을 해버린 거야. 글을 쓰는데 의의를 둔 거야. 그렇다면 이 아가는 잘못됐다가 아니죠. 이것이 예습 행위라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차 행위, 3차 행위에 대한 스케줄이 있어 없어? 스케줄이 있어 없어? 스케줄이 없었네. 문제는 그 지점이었던 거죠. 답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유형별로 한번 접근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꼼꼼한 아가들은 잡스 애들은 꼼꼼함 없고요. 현대형 아가들도 꼼꼼함이 없어요. 이 잡스형 아가들은 즉흥적인, 속도적인, 순간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순간 집중력은 좋은데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하는 지구력이 좀 약한 가능성이 높고 현대형 아가들은 얘네들 말 맞다나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력 때문에 그래요. 관계력 때문에. 관계력, 사회력. 우선순위가 항상 놀고 나서 공부하는. 근데 노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놀고 나서 공부를 하면 돼. 이 스케줄 이행에 대한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만 정립해 준다면 이 아이들도 당연히 꼼꼼해질 수 있고 이 아이들도 목표와 필요성이라는 것만 인식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도 꼼꼼함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유형적으로 표면적으로 유형 면에서 봤을 때만 코칭 영역에서 우리가 편견스럽게도 이런 유형이 위쪽 밸런스 갖고 있는 유형의 아이들은 꼼꼼함은 가능하면 없어요. 그래서 계획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 노벨형 아가들과 유비형 아가들은 계획성과 글로 정리하는 능력 아주 꼼꼼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유형의 아가들이 근면성실한 거예요. 근면성실. 이 아가들 근면성실한 거 확실할 거예요. 그런데 근면성실한데 계획성이 만약에 계획성에 대한 밸런스가 깨졌어. 또 하나가 글로 정리하는 것이 예습형 후에 글로 정리냐 글로 정리하는 것이 예습이냐 그렇다면 복습에 대한 스케줄이 잡혀 있느냐 요것을 이제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그러죠? 자, 근데도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맹목적으로 글을 정리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이 구분과 구별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내가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은 또 뭘로 정리할까요? 표현이,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 함수 설명해 보세요. 인수분해 설명해 보세요. 미분과 적분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 이 아가들은 글로 정리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면 이것을 말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친구가 뭔가 물어봤는데 때마침 나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대한. 자, 그럴 때 이 친구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이해하고 있어,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말로 표현이 쉬웠어. 그래서 설명이 말로 표현한다? 이거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이 쉬워야 돼요. 그리고 간단해야 돼요. 쉽고 간단하면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그것은 좀 위험하죠.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죠. 물론 일각에서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본다면 유형 분석은 되고 파악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패턴에 한정된 거죠. 만약에 그 패턴에서 조금이라도 꼬여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응용하는 기술이 발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해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죠? 공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고 인지한 것을 표현하고 그 표현을 말로, 글로, 말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력이 이 꼼꼼함이 수치로 증명되는 그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